사연을 통해 각박한 세상 속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는 감동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불우이웃에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이 전 세계의 나라 중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상황이 매우 적은 나라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또한 이에 더해 재난 상황을 관리하는 한국만의 도시 인프라 시스템은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가히 디지털 국가의 정의라고 소개될 만큼 현재 한국은 디지털 기술이 도시 이곳저곳에 적절히 조합된 대표적 나라로 통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중국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뒤 한국으로 도망치게 되었다는 한 영국 여성의 사연인데요.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가족을 모두 잃고 중국인 부부에게 입양되어 살아갔으나 중국 가족들의 따돌림으로 인해 한국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녀는 한국으로 도망쳐온 날 한국에서 처음 지진을 겪게 되었고 자신의 선택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는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과 중국, 한국 총 3개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제일 불행했던 영국인 여자 모니카라고 합니다. 올해로 30살이 된 영국에서 태어난 저는 현재 어떠한 가족도 없이 한국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는 매우 특이한 1인 가족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가족도 없고 국적도 정확하지 않은 저를 보며 불행해 보인다며 손가락질하기는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 마지막 남은 인생을 전부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한국의 도시 부산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는 이제는 그 어떤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무섭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전까지 살아가던 중국에서의 삶은 저에게서는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은 좋지 못한 기억들로 이루어져 있기에 저는 다소 늦은 나이에 한국을 오게 된 것에 왜 더 빨리 한국으로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지금도 후회하고 있죠. 또한 제가 한국에 처음 오게 된 날 겪은 지진으로 인한 하나의 사건은 그동안의 제 인생이 부정당하는 큰 사건으로 번져나가게 되었는데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에게서 버림받은 다소 운이 없는 여자아이였는데요. 매우 특이하게도 제가 어린 나이에 기억을 인지할 수 있을 때부터 저는 영국의 한 작은 고아원에서의 기억이 전부였습니다. 제대로 된 학교에 다니지도 못했고 고아원 관리, 선생님들의 수준이 좋지 못했던 그 고아원은 저에게 학교를 다닐 시간에 길거리에서 돈을 받고 음료수를 팔아달라는 압박을 넣을 만큼 그 고아원은 영국에서 아마 제일 괴로운 고아원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고아원이 세상 전부였죠. 어린 나이에 저는 무서운 고아원 선생님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럴 때마다 그들은 저에게 공부를 할 시간에 돈을 벌 수 있는 생각을 해보라며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저를 꽤 몰아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고아원에서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던 중 매우 뜻밖의 손님들이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을 중국인 부부라고 소개한 그들은 좋지 못한 건강 상태로 인해 임신이 되지 않는 부부라고 설명했고 자신들이 직접 입양할 영국인 아이가 필요하다며 저를 찾아온 것이었죠.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때 당시 보육원에 있던 입양 담당자 선생님께서 그 중국 부부의 말을 듣고 저를 한번 보시고는 이 아이는 부모님의 손을 완전히 떠난 아이라며 입양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수월한 과정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말과 함께 저를 입양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그 중국 부부에게 하더군요. 지금에서야 상황이 이해되지만 그때 당시 저는 고통스러운 고아원을 떠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그 중국 부부의 다리를 붙잡고는 애교를 부렸던 기억 또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린 나이일 때부터 생존만을 위한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다행스럽게도 그 중국인 부부는 저를 직접 중국으로 데려가겠다며 입양을 확정지었고 저는 몇 살의 나이인지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일 때 영국에서 중국으로 건너가 두 번째 삶을 살게 되는 아주 특이한 상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말 처음 겪어보는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학업을 위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매우 불행하게도 저는 그때까지도 그 중국 부부를 따라 중국으로 가게 된 것이 저의 최대 불행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죠. 처음 중국에 도착하고 난 뒤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그저 그 부부의 지시대로 움직이고 행동했습니다. 중국어조차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제가 그들에게는 답답하게 보였는지
그 중국인 부부는 날이 갈수록 저에게 화를 내는 상황이 많아졌고 어떤 날에는 저런 수준 낮은 아이를 왜 입양했을까라는 발언을 중국어가 아닌 영어로 내뱉기도 하며 마치 저를 압박하려는 듯한 좋지 못한 상황이 점점 시작되었죠. 하지만 저는 그런 그들에게조차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상황은 무서웠던 영국의 고아원과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저는 그 중국인 부부의 무서운 태도 아래 점점 위축되고 소외되는 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언어라는 것은 너무 신기해서 점점 중국에서 지내는 시간이 3년, 5년이 되어갈수록 자연스럽게 늘어가게 되었고 그 점은 매우 다행이었죠. 하지만 중국인 부부는 저에게 엄마나 아빠라고 부르지도 말라는 말과 함께 점점 어른이 되어가는 저와는 하루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일정 수준 이상의 나이가 되면 당장 집을 나갈 생각을 하고 있으라는 말과 함께 식사와 용돈조차 주지 않는 황당스러운 태도를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에서의 좋지 못한 위축감은 제가 다니고 있던 중국 교육소로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저는 중국에서 다니고 있던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따돌림 아닌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죠.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문화에 이러한 좋지 못한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의 큰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중국에서의 평범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큰 지진이 발생하더군요. 도무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저는 너무나 당황했지만 주위 중국인들은 이런 일이 매번 있었다는 듯이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고는 단체로 어딘가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무서워서 다들 어디 가는 것이냐고 소리쳤지만 그들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다들 어딘가로 급하게 뛰어가더군요. 학교에서의 따돌림도 모자라 중국에서 이런 취급을 당해야 된다는 사실과 처음 겪어보는 대형 지진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고 지금의 저 자신이 부정당하는 기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도 그들을 따라 약한 여진의 진동을 느끼면서 밖으로 뛰쳐나가기 시작했는데 많은 중국인들이 건물 옥상에 올라가 있었기에 저도 계단을 따라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몇몇 중국인들이 외국인은 옥상에 올라갈 수 없다면서 저를 계단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밀어내며 외국인은 지진이 올 때 땅에 발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더군요. 그쯤에서야 저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이런 나라이고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그들만의 생활 문화가 너무나 심하구나. 더는 여기서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저 스스로 완전히 생각을 정리하게 되었죠. 중국에서 10년 이상을 살아오며 그들의 문화에 어느 정도 적응했다고 생각했지만 중국인 부부에게 입양된 저와 같은 외국인의 중국에서의 삶은 도저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의 아르바이트를 통해 돈을 벌어들이는 생활을 할 때까지만 중국에서 살아가기로 했고 다른 나라로 도망치기 위한 돈을 계속해서 모으고 있었죠. 그리고 그때쯤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직장에서 한 한국인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와 똑같은 이제 갓 대학생이 된 나이였는데 이번에 중국으로 잠시 유학차 돈도 벌러 온 것이라면서 저와 친해지게 되었고 저는 그 한국인 친구에게 숨겨왔던 저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인이었다면 털어놓지 못했겠지만 그 한국인 친구 또한 저와 같이 일하는 공간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언가 동질감 같은 것도 느껴지며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는 저를 입양한 중국인 부부의 품을 점점 떠나기 시작하며 집에 들어가지 않는 날이 많아지게 되었고 그 친구가 지내고 있는 집에서 같이 지내며 점점 서로의 고민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저의 인생 얘기를 들은 친구는 중국이라는 나라의 문화 자체가 약간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다면서 혹여나 중국인 가족의 품을 떠날 것이라면 자신과 함께 한국에서 지내보는 것은 어떻겠냐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진로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에 한국에 가서도 천천히 공부를 해서 취업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며 중국어와 한국어 그리고 영어가 되는 세계 국어의 능력만 제대로 이어나간다면 한국에서의 생활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아무런 이유 없이 중국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기에 그 친구의 제안에 대해 깊게 고민할 수 있었고 어느 정도의 살아갈 수 있는 돈만 모아놓는다면 중국보다는 훨씬 사회 분위기와 생활 인프라가 좋은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좋겠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중국에서 상당히 많은 기간을 살아왔지만
여름과 겨울을 버티는 것에 제대로 된 냉난방. 시설조차 갖추어지지 않은 중국의 환경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것과 더불어 저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던 중요한 문제였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그 친구와 함께 중국인 부부의 품에서 도망쳐 한국으로 여행을 가게 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여행이라고 계획하기는 했지만 저는 하루라도 빨리 중국인 부부의 품에서 도망쳐 한국에서의 새로운 사회를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에 매우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때까지도 역시나 저를 입양한 중국인 부부는 집에 들어오지 않는 저를 찾지도 않았고 짐을 찾기 위해 가끔 그 집에 들르는 날이면 떠나간 것 아니었냐면서 지금 당장 나가라는 어처구니 없는 태도를 계속해서 보여주더군요. 그렇게 돈을 모을 수 있는 약 2년의 세월이 지난 뒤 저와 한국인 친구는 중국을 떠나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인 부부는 제 짐이 사라졌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았고 사실상 저를 거의 없는 사람 취급했기 때문에 도망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었죠. 저는 친구의 가이드대로 일단 한국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경주라는 곳을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는 친구가 사는 부산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죠. 처음 오게 된 한국과 도착하게 된 경주라는 도시는 정말 친구의 말대로 한국이라는 것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대단한 도시였죠. 맛있는 음식부터 해서 한국적인 것들이 가득한 도시였고 그렇게 저는 중국이라는 족쇄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 한국에서 처음으로 자유로운 공기에 숨을 쉴 수 있다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경주에서의 두 번째 날 친구는 잠시 차를 빌리기 위해 렌터카 업체에 갔다 온다고 했고 저는 혼자 길거리 벤치에 앉아서 경주의 도시를 구경하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중국에서 느꼈던 것과 똑같이 땅이 엄청나게 흔들리면서 서 있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강한 지진이 발생했고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길거리에 전봇대를 붙잡고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와 똑같이 한국에서도 지진이 발생했구나라며 1초도 안 된 시간에 체념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누군가 저의 팔목을 붙잡고 엄청나게 달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는 바로 처음 보는 한국인이었는데 저한테 뭘 멍하게 있냐면서 빨리 앞에 있는 공터까지 달리라며 저의 손목을 붙잡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발생했고 저는 그 한국인이 누군지도 몰랐지만 그저 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달릴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학교의 공터처럼 보이는 곳에 그 한국인의 손에 이끌려 도착할 수 있었고 그때쯤 지진의 진동은 어느 정도 약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곳에는 저를 포함한 수많은 한국인들이 어딘가로 전화하면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똑같은 지진 발생 환경이었지만 그 누구도 저를 공터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지는 않았죠. 그렇게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있는데 저희 손을 잡고 함께 온 한국인이 이런 지진은 자신도 처음 겪어본다면서 제가 잡고 있던 전봇대 위쪽에 전깃줄이 떨어질 것처럼 보여서 저를 잡고 대피한 것이라는 말과 함께 놀랬다면 미안하다면서 정중히 사과까지 하더군요. 중국에서는 도움을 요청해도 그 누구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지만 이곳 한국에서는 제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차별도 없을 뿐 아니라 제가 위험한 상황에 부딪힐 것이 보이니까 아무런 데가 없이 도와주었다는 생각에 이상하게 계속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를 도와준 한국인은 많이 놀라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냐면서 주머니에서 손수건까지 꺼내서 저한테 주고는 손수건은 빨아서 다시 쓰라는 말과 함께 어딘가로 전화하며 바쁘게 그 공터에서 떠나더군요. 그 한국인에게는 별로 생각할 것 없는 도움이었겠지만 저에게는 바로 그 순간이 내가 한국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생겼다고 결정하게 된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곧이어 친구에게 전화가 왔고 저한테 잘 대피했냐면서 물어보더군요. 저는 그동안에 있었던 기적적인 일을 친구한테 말해주었고 친구는 사람의 목숨 앞에서 차별을 가리는 것이 더욱 웃긴 문화라면서 이제부터 한국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확실히 마음을 정하고 진로도 정하라는 강한 충고마저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 이후 한국인 친구의 도움을 받아 모아놓았던 돈으로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 학업을 시작할 수 있었죠. 취업을 하기 위해 공부를 하던 중 힘든 날에는 종종 경주에서 겪었던 사소하고도 기적과도 같았던 그날의 지진 경험을 떠올리며 계속해서 힘을 얻고는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저를 완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주는 것 같았기 때문에 저는 더욱 편한 마음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죠. 그렇게 저는 지금 한국에서 영어와 중국어를 함께 가르치는 학원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모든 추억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언어라는 것을 빠르게 깨우친 경험 덕분에 한국어를 배우면서도 자연스럽게 중국어 실력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아주 큰 기회가 되었죠. 한국에서의 생활도 너무나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지진을 겪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다시 한 번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그때는 제가 주위에 있던 한국인들을 도와주어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죠. 지진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제가 한국인들에게 빚을 갚는 방법은 그러한 방법뿐이니까요. 지금은 한국에서의 생활에 너무나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더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이 없는 것은 아쉽지만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저의 가족이나 마찬가지니까요. 내가 당첨됐다고요? 지금 그거 진짜예요? 네, 축하드립니다. 마음 편하게 한국에 다녀오세요. 좋기는 한데 잠시 고민 좀 해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에서 살고 있는 에이프라고 합니다. 최근에 저는 제 언니와 함께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단순히 자매가 해외여행을 갔다 왔던 평범한 여행기는 아니고요. 저희는 조금 색다른 경험을 했어요.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해외여행에 가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저희 자매는 그것을 해냈습니다. 그것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녀오는 것 말이죠. 언니 티아라는 아들과 딸 두 남매를 키우는 아이 엄마입니다. 각각 8살과 6살 어린이들이죠. 첫째 아들만 현재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막내딸은 머지않아 초등학교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바쁜 육아 속에 살고 있는 언니지만 그래도 가끔씩 개인적인 시간을 내서 저와 시간을 보내고는 했어요. 오랜만에 언니와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식사 후 시내의 바에 들러 가볍게 술 한잔 하러 간 적이 있는데요. 그 술집에서 재미있는 홍보 문구 하나를 보게 되었어요. 전통 맥주를 마시면 추첨 응모권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추첨을 통해서 한국행 여행권을 증정하겠다는 이벤트 포스터가 붙어 있었죠. 네덜란드의 술집에서는 가끔씩 이런 이벤트들을 열고는 하죠. 이전에도 몇 번 응모해 본 적이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동안 당연히 한 번도 당첨되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짜 응모권인데 마다할 이유는 없는 법 아니겠어요? 늘 이런 것들은 재미로 한 번씩 응모해보고는 하죠. 그날도 별다른 생각 없이 그럼 오늘은 흑맥주 마시면 되겠네 라는 생각으로 기네스 맥주를 주문했습니다. 맥주 주문과 함께 작은 종이에 이름과 연락처를 적는 응모권을 받았고 저희 자매는 그 응모권에 정성스러운 글씨로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서 냈죠. 공짜 복권을 싸는 기분으로 재미있게 응모를 마치고 언니와 가볍게 맥주 한 잔씩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그런 응모를 했는지조차 잊어버린 채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던 중에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고 저는 주차 문제 때문에 전화가 온 줄 알고 급하게 옷을 챙겨 입으며 전화기를 받았습니다. 사무실 앞 주차장이 좁아서 수시로 차를 빼주고 수정 주차를 해야 하는 경우가 워낙 자주 있는 일이라서 이번에도 역시나 그런 전화인가 보다 했죠. 하지만 전화를 받자마자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한국 여행권 추첨에 제가 당첨되었다는 거예요. 일단 좋은 소식이기는 한데 의심이 가더군요. 보이스피싱 아닌가 하고 말이에요. 요즘에는 전화로 이런 사기를 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기네스 맥주 측에서는 자신들의 양조장으로 당첨자들을 초대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경품으로 받게 될 여행 상품에 대해서도 소개를 받기도 했고요. 제가 지불해야 할 세금에 대한 영수증이나 서약서 같은 것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동반 1인까지 데리고 갈 수 있으니 같이 갈 사람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명단을 알려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기쁜 소식을 언니 티아라에게 말했어요. 제가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은 바로 언니거든요. 언니는 너무 축하한다는 말을 했고 아쉽지만 자기는 아이들 때문에 가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죠. 저는 남자친구도 없고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같이 갈 정도로 친한 친구가 없기도 해서 언니 말고는 같이 갈 사람이 없는데 말이에요. 너무 아쉬운 언니의 답변이었어요. 혼자 여행 가는 것은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편인 저는 진지하게 그 한국행 티켓을 포기할까도 고민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는 그런 행운권은 아니었으니까 말이에요. 제가 진지하게 포기하는 것을 고민하자 언니는 자기도 고민을 조금 해보겠다고 하더군요. 몇 시간 뒤 언니는 가족들하고도 이야기해봤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지만 아이들을 여기에 두고 자기 혼자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했어요. 차라리 아이들을 데리고 가라는 남편의 답변이 있었대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해외에 나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시내 가까이 있는 동물원에만 놀러가도 아이들 돌보랴 구경시켜주랴 아주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행 여행 티켓을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저는 언니에게 우리 둘이 같이 힘을 합치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 않을까 용기 있는 말을 내뱉었어요. 언니는 그래주면 고맙겠지만 너무 힘들지 않겠냐며 걱정을 하더군요. 그런 언니 말 속에 내가 더 적극적이면 언니가 같이 한국에 가겠다고 말할 것 같았습니다. 저 역시도 언니와 조카들이 함께 해외여행을 간다면 너무 즐겁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면서 언제 한번 조카들이랑 해외여행을 가겠냐 싶은 거죠. 조카들도 좀 더 자라 어른이 되면 엄마나 이모와 여행을 가고 싶겠어요? 본인들도 친구들이랑 가고 싶다고 하거나 바쁘다고 하면서 이모인 저랑 안 가겠다고 하겠죠. 여러모로 조카들도 함께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가 한국에 가서 언니와 함께 조카를 데리고 다니겠다고 말을 했죠. 한참을 고민하던 언니는 결국 한국으로 가겠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저와 언니는 아이들을 데리고 무려 한국이라는 나라에 무료 관광을 가게 되었습니다. 주최 측에 조카들을 데리고 간다고 미리 말을 했습니다. 주최 측에서는 비행기표를 추가로 더 줄 수는 없지만 아이들이 있는 것을 고려해서 숙소를 조금 더 넓은 곳으로 바꿔주겠다는 배려를 받기도 했죠. 그렇게 정말로 설레는 마음과 우려스러운 마음이 공존한 상태에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에 언젠가는 한번 가보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는데 정말로 하루아침에 갑자기 가볼 수 있게 되었고 다만 옆에 조카들이 있을 뿐이었죠. 조카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주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는 어른의 책임감을 느끼면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땅을 밟았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정말 한국에 온 게 맞는 것인지 실감이 나지 않더군요. 저희는 인천공항부터 기대를 했었는데요. 전 세계 공항 랭킹에서 인천공항이 매년 3위 안에 빼놓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역시는 역시였습니다. 인천공항의 시설과 퀄리티 그리고 서비스는 매우 훌륭했습니다. 다양한 편의시설과 최첨단 시설 등이 매우 멋졌습니다. 웅장했던 인천공항을 빠져나와서 저희가 머물 숙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아이들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네덜란드에서 아이들을 놓친다고 해도 끔찍한 일인데 해외에서 그런 일을 겪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저희는 늘 긴장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숙소에 짐을 풀고 근처 식당에 가게 되었는데요. 당연히 아이들도 데리고 갔어요. 미리 정해놓고 예약을 한 것은 아니었고 그냥 호텔로 오는 길에 보였던 아무 식당에나 가보기로 했어요. 한국은 취향을 많이 타는 향신료가 들어간 요리가 많지 않다고 해서 웬만하면 음식으로 고생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정말 아무 식당이나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은 어린아이들이 오기에 적합한 식당은 아니었어요. 어른들이 앉도록 세팅된 테이블만 있고 아이들을 앉힐 수 있는 의자는 안 보였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이 식당에서 우리가 식사를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돌아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식당의 사장님은 저희 보고 잠시 기다리라고 한 뒤 옆 가게에 가서 아이들이 앉을 수 있는 높은 의자를 가져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의자에는 벨트도 달려 있어서 아이들이 떨어지지 않게 제작된 의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식당 사장님은 이런 것을 제공하는데 하나도 짜증내거나 싫어하는 기색 없이 시종일관 미소를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식당 음식들은 뜨겁고 매워서 아이들 음식은 따로 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군요. 역시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에 적합한 식당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장님의 깊은 배려에 저희는 아이들을 의자에 앉혀놓고 안심하고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맛보는 음식 또한 맛있게 잘 먹었고요. 한국을 경험해 본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친절한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는 했는데 저희는 첫날부터 그런 친절한 한국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기분 좋게 여행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한국의 다양한 식당을 다녀봤는데 어린이 메뉴가 구비된 식당을 찾아다니고는 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식당들이 어린이 메뉴를 취급하고 있었고 이런 제도들은 매우 좋아 보였습니다. 불필요하게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되고
어린이 메뉴를 시킨다고 해서 눈치를 받는 것도 아니니까요. 어린이 메뉴를 무조건 제공해야 된다는 법적인 제도는 없지만 사회적으로 이런 약속이 생겨서 어린이 메뉴가 존재하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참 대단하다고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교통의 중심지에는 늘 큰 쇼핑센터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는 적합한 음식을 쉽게 찾을 수 있었고요. 그런 곳에서는 아이들 전용 의자가 더 많이 구비되어 있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교통편을 이용할 때 웬만하면 택시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사람 많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많이 겁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런 복잡한 곳에서 아이들이 힘들어할 수도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힘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택시를 정말 자주 탔는데 한국의 택시기사님들은 저희를 귀찮은 손님으로 취급하지 않아주신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솔직히 유럽에서는 아직도 몇몇 택시기사들은 아이를 데리고 있는 승객을 취객과 동일한 사람 취급하며 매우 귀찮고 번거로운 손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승객으로 태워야 할 때면 아이가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몸부림친다거나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행동을 하면 크게 화내는 사람들이잖아요. 한국에서도 불미스럽게 아이가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난리를 쳤던 적이 있어요. 저와 언니는 기사님의 눈치를 살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사님은 크게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손자들을 보는 눈빛으로 아이들에게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오히려 화를 내지 않고 그렇게 부드럽게 미소를 지어주시니 아이들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참 신기했던 경험인데 아이들도 이 한국이라는 다른 나라 분위기에 잘 적응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와 언니는 늘 택시를 타고 싶어 했지만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원한다고 해서 택시를 마음대로 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죠. 빈 택시가 돌아다니지 않는 거리들도 있었고 차라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더 빠를 것 같은 한국의 교통 상황들도 보게 되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우려와 달리 아이를 데리고 한국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는 큰 난관이 없는 듯 했습니다. 한 번은 사람이 북적이는 버스에 탑승한 적이 있는데요. 당연히 빈자리는 없었고 저와 언니는 아이들을 붙잡고 힘들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앞에 있던 한국인 신사분께서 아이들을 보고 미소를 지어주시더니 아이들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셨어요. 저랑 언니는 너무 놀랐습니다. 네덜란드에서도 이런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먼 나라 한국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배려를 받다니요. 너무나 죄송스러웠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앉힐 수 있다면 아이뿐만 아니라 저희도 너무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배려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사분은 영어로 아이가 귀엽다며 미소를 보여주시기도 했어요. 그 신사분께서는 저희보다 더 먼 거리까지 이동하셔야 했고 결국 저희가 하차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난 뒤에 다시 그 자리에 앉으셨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고 저와 언니는 정말 한국에는 좋은 사람이 많은 것 같다는 이야기로 한참을 대화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를 데려와서 안 힘들었다면 거짓말이었지만 저희가 받은 배려들 덕분에 힘을 내서 더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만났던 모든 한국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희는 그 후로도 여러 번 지하철과 버스를 타야 했는데 네덜란드나 유럽에서는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타깃이 되기도 하는데요. 아이한테 정신이 팔려서 지갑이나 핸드폰을 훔쳐가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부모들은 늘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네덜란드 및 유럽과는 명확하게 달랐습니다. 저희를 타깃으로 삼고 다가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오히려 저희에게 자리를 비켜주는 사람만 있었을 뿐이에요. 한국에서는 대중교통에서 소매치기꾼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는데 한국에 가봐서 대중교통을 딱 한 번만 이용해 봐도 그게 무슨 느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하철은 넓고 쾌적하며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하는데 정말 쾌적한 환경을 제공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했던 과도한 긴장은 어느새 누그러졌고 어느새부터 다소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한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다닌 채로 말이죠. 게다가 아이들 역시도 여기가 아주 먼 나라의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나라인 것을 알고 있는 듯이 크게 보태지 않고 잘 따라다녀 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인상 깊은 것을 봤는데요. 한국의 길을 걷다 보면 갑자기 빨간색의 도로가 나옵니다. 차도는 차도인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검은색이 아니라 빨간색으로 포장된 도로가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으나 빨갛게 칠해진 도로는 스쿨존이라고 해서 자동차 통행 속도가 시속 30km로 정해지고 초등학생의 키 정도가 되는 안전 펜스가 쳐져 있었습니다. 도로와 인도를 구분해 놓기 위해서죠. 그리고 아이들이 함부로 찻길로 뛰어들 수 없게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통행 속도와 안전 펜스 등의 설치가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잘 관리가 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네덜란드에서도 이런 것들을 법제화해서 엄격하게 지킬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니와 함께 스쿨존을 지나다니다가 더 인상 깊은 장면을 봤는데요. 등하교 시간이면 그 학교 주변은 수많은 어른들이 아이들의 교통지도를 위해 나타나고는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차량 통행을 보면서 안전하게 학생들이 길을 건널 수 있게 도와준다거나 키 작은 학생들을 못 보고 지나가는 차들이 없도록 학생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모습을 봤어요. 네덜란드에서도 마찬가지로 등하교 시간만 되면 주변 어른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자신의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데리러 가기 위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 누구도 자신의 자녀만 챙길 뿐이지 이렇게 남의 자녀까지 챙겨주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자신의 자녀가 소중하듯 다른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도 챙겨주려는 어른들의 배려가 느껴졌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도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학생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제가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받고 식당에서 식당 사장님의 친절한 배려를 받았듯이 그런 사람들로 성장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한국을 여행하면서 한국을 보며 느낀 점이 있는데요. 한국이야말로 정말 잘 사는 나라 같았다는 거예요. 한국은 과거 전쟁을 겪고 모든 것이 폐허가 된 나라였고 아주 빠른 경제 발전이 있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한국에 가보고 한국을 직접 경험한 네덜란드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세계사 시간이나 TV 프로그램에서 한국에 대해 소개되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빠른 경제 발전을 성공해낸 나라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가기에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삭막한 도시에 바쁜 발걸음을 하는 다른 선진국의 도시들처럼 겉으로 보기에 한국 사람들도 분명히 바쁜 걸음을 걷고 있고 도시의 분위기는 어쩌면 삭막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들의 마음은 절대로 삭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저와 같이 여행을 했던 저희 언니도 똑같은 것을 느꼈다고 했어요. 단순히 돈을 잘 벌고 나라가 부자고 세금을 걷어서 복지 혜택을 잘 제공해주는 것만이 잘 사는 선진국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의 배려심도 깊고 그런 것이 만연해 있는 한국 같은 나라야말로 정말 선진국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 싶었던 여행이었습니다. 참 저희 아이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당연히 아이들도 좋아했던 여행이었는데요. 아이들의 시각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좋았나 봅니다. 아이들에게 미소 지어주는 어른들도 많았고 조금은 소심한 성격에 저희 아이들이 한국의 어른들에게 먼저 말을 걸기도 했다니까요. 그만큼 아이들이 보기에도 한국은 따뜻하고 인정 많은 나라였나 봅니다. 아이들의 눈은 솔직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왠지 모르게 한국이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제 마음이 비로소 사실이 된 것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제 이야기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한국 여행기 마치겠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이렇게 다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네요. 여기 비싼 돈을 주고 가는 해외여행을 운명에 맡긴 스페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지도 위에 다트 화살을 던져서 한국과 중국으로 여행을 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 여행을 통해 최고와 최악의 경험을 한 번에 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한중 여행을 떠났다. 한국에 반해서 돌아온 스페인 사람 듀이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 말씀도 잘 듣지 않고 제 멋대로 하는 개구쟁이로 통했어요. 그래서인지 틀에 박혀있는 회사 생활은 제게 너무나 지루함으로 다가왔고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숨 막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무작정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화살을 던졌습니다.
화살에 꽂힌 딱 두 국가로 여행을 다녀오고 정신 차리고 직장인 뒤로 살기로 다짐했죠. 화살에 온갖 기운을 다 싣고 던졌는데 그때 나온 국가가 한국과 중국입니다. 사실 한국이 나온 것은 기쁘긴 했어요. 한국 노래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즐겨 듣고 있었거든요. 넷플릭스를 통해 드라마와 영화들도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의외의 결과였고 걱정이 되었어요. 중국에 대해 별로 좋은 선입견이 없었던 터라 걱정이었지만 모험을 좋아하는 저는 화살에 나온 국가를 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별다른 대책도 없이 무작정 떠났어요. 지인들에게 순서를 물어보니 중국을 갔다 한국을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추천을 해줘서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떠났습니다. 이때만 해도 부모님은 도대체 언제 철들 거냐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어요. 하지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건 저렇게 여행을 다녀오면 제가 뭔가 달라질 것이라는 확신은 있었어요. 큰 욕심 없이 사는 인생이었지만 재미없는 것은 딱 질색이라 저는 뭐든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무작정 중국으로 떠났지만 출발하자마자 비행기에서부터 중국인들에게 실망했어요. 질서라는 게 과연 있는 건지 묻고 싶었습니다. 비행기가 아닌 마치 본인들의 전용기에 탄 듯 시끄럽게 떠들기 시작했어요. 성조가 세다 보니 더욱 거칠게 들렸고 목소리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자려고 소등까지 한마당에 중국인들의 하하호 떠드는 소리에 잠을 도저히 청할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승무원을 통해 조심스레 불편하다는 내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승무원의 말도 통하지 않는 무법자였어요. 오히려 자꾸만 똑같은 말을 반복하기에 번역을 해보니 누가 우리 보고 시끄럽다고 했냐며 더 큰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웃긴 건 한 어린아이가 오랜 비행에 지쳤는지 눈물을 보였어요. 아이들 울음소리가 다 그렇듯 굉장히 컸지만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다 큰 성인도 힘든 게 장거리 비행인데 저 어린아이는 오죽할까 싶었어요. 아이 부모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아이를 달래려고 노력했지만 그럴수록 울음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자 그 시끄럽던 중국인들이 벌떡 일어서서 아이 엄마에게 가서 삿대질까지 해가며 뭐라고 했어요. 역시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싶어서 번역기를 돌려가며 듣고 있는데 애가 이렇게 울 때까지 뭐하고 있냐고 민폐라며 다그쳤습니다. 본인들이 수다 떨면서 소란을 피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어린아이가 우는 것은 민폐인 건지 묻고 싶었어요. 중국인이 아이 엄마에게 큰 소리를 칠수록 아이는 놀랐는지 더 크게 울었습니다. 그 부부는 화내는 중국인들에게 거듭 머리를 숙였고 다른 승객들에게도 죄송하다고 몇 번을 말했는지 몰라요. 결국 아이의 울음은 그쳤지만 승객들은 전부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승객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던 이유는 울었던 아이 때문이 아니라 바로 중국인들 때문이었어요. 중국인들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렇게 고함을 쳐놓고 본인들이 또 떠들고 있었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났지만 참고 또 참았네요. 즐거운 여행길이 벌써부터 기분이 상하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악몽을 꾼 듯 너무 고통스러웠던 긴 비행을 마치고 내렸죠. 그러나 중국의 실체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중국은 참 비위생적인 국가였어요. 땅도 넓고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관리는 안 되는 건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근처에 보이는 곳에 들어가 식사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가게의 청결이 하나같이 비위생적이라 비위가 상했습니다. 곧장 나가려고 주문 취소를 요구했지만 이미 조리 중이라는 말에 황당했죠. 주문 요청을 한 지 1분도 아닌 30초 만에 말한 건데 조리 중이라니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자리에 앉아 음식을 기다리는데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주방을 보이게 해뒀는지 알 수 없었어요. 조리기구들은 전부 하나같이 기름때가 잔뜩 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조리를 하고 있는 요리사의 모습이었어요. 맨손으로 재료들을 만지는 걸 봤는데 그 손으로 머리를 긁기도 하고 코를 파고 눈곱도 떼고 있었습니다. 그 손을 씻지도 않고 다시 음식을 조물딱거리며 만지는데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죠. 과연 저들은 본인들이 만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배가 정말 고팠지만 도저히 그 더러운 음식을 먹을 수 없어서 음식이 나오는 걸 보고 한 입도 먹지 않고 계산하고 나왔죠. 조용히 나가려는 제 뒤통수에 삿대질을 하며 또 뭐라고 하길래 번역을 돌려보니 제 욕을 시원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편의점에 들러 컵라면을 사서 숙소로 돌아왔어요. 컵라면을 먹으려고 전기포트를 사용하려는데 쾌쾌한 냄새가 너무 심했습니다. 이때 마침 스페인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죠. 여행을 잘하고 있냐며 중국이 참 위생적이지 못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반가움에 친구에게 있던 일을 말해준 후 전기포트에서는 왜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친구는 다급한 목소리로 절대 사용하지 말라는 말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중국은 그 전기포트에 물을 끓이는 게 아니라 속옷이나 양말 등을 넣고 삶기도 한다고 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 건지 모르겠지만 쾌쾌한 냄새의 원인이라고 하기엔 적당했습니다. 이때 만약 친구의 전화가 없었다면 저는 전기포트를 이용해 컵라면을 먹었을 거라 속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대체 뭘 먹을 수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문득 숙소에 앉아 잠시 멍 때리며 생각에 잠겼는데 비행기 안에서 있던 일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으로도 충분히 중국은 실망이었어요. 흥미를 느끼는 것을 좋아하는 제가 즐기기엔 턱없이 부족한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여행길에 나선 이상 여기서 포기할 수 없어서 저는 중국의 시장에도 가봤어요. 그러나 가지 말 걸 그랬다며 바로 후회했습니다. 시장은 그 어떤 곳보다 비위생적이었고 아무렇지 않게 흥정까지 해가며 사가는 중국인이 신기했어요. 심지어 별 곤충들이 다 있는 것도 봤습니다. 처음에는 저런 곤충 벌레를 왜 팔고 사는 건가 싶었는데 중국인들은 이걸 또 먹는다고 해요. 아무리 문화가 다르다고 해도 이건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심지어 제대로 씻지도 않은 그릇에 음식을 올려주는 모습도 목격했고 여전히 장갑도 없이 손으로 모든 걸 다 하면서 손을 한번 씻는 걸 못 봤어요. 결국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는 중국에서 제대로 먹은 게 없었습니다. 그나마 돈을 많이 투자해서 고급 레스토랑이나 호텔 뷔페와 같은 음식을 즐겼어요. 적어도 제 눈에 더러운 것들이 보이지는 않았으니 먹을 수는 있었습니다. 음식에 이미 정이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관광지로 향했어요. 중국까지 왔는데 관광지도 안 가보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관광지를 가보니 불친절한 직원들과 예의와 질서는 찾아볼 수도 없는 중국인들의 만행 때문에 지쳤어요. 뭘 제대로 구경도 하기 전에 빠른 포기를 하게 되었고 다 내려놓고 그대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원래 한국 가는 날은 더 남았지만 저는 비행기를 바꿔서 한국에 더 빨리 가게 되었어요. 도저히 중국에서는 단 하루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는 참 조용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아서 따로 잠을 청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고요하게 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한국행 비행기에는 유독 어린아이들이 많았어요. 분명 애들이 또 울고불고 난리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부모들의 대처는 매우 우수했어요. 아이가 울면 곧장 화장실 쪽으로 가서 애를 안고 몸을 흔들고 달래고 애를 겨우 재우고 승객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심지어 한 부모는 작은 선물도 준비를 했어요. 작은 비닐팩에 손편지와 간식거리가 있었습니다. 비행이 처음인 13개월 아기라서 많이 울 수 있다고 미리 죄송하다고 조심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런 선물은 처음 받아봐서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마치 13개월 아기가 직접 말하듯 써준 편지는 아직도 버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어요. 심지어 부모가 센스 있게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 편지도 써와서 알아보기 쉬웠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한국은 진짜 깨끗했어요. 인천공항은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공항으로 각종 순위에 들어가 있죠. 그 인천공항을 실제로 밟아보고 눈으로 담아보니 감동이었습니다. 굉장히 미래의 느낌이 가득한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돋보이지만 곳곳에 한국의 전통을 그대로 살려놓은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심지어 시간대별로 진행하는 작은 이벤트들도 있었습니다. 먹을 곳도 많았고 카페만 해도 여러 곳이고 무엇보다 쉽게 지저분해질 수 있는 화장실과 흡연실을 가봐도 깨끗했어요. 이미 공항에서부터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았던 터라 여행길에 나서면서 기대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공항에 반해서 한참 구경을 하다 나왔는데 막상 나오니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한국은 곳곳에 안내 데스크라고 해서 안내를 도와주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에게 목적지를 보여주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물으니 바로 도와줬어요. 저는 택시를 이용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을 하니 공항 택시로 목적지까지 가격이 얼마 나오는지도 함께 알아봐 주셨습니다. 사전에 미리 얼마가 나온다는 것을 듣고 출발할 수 있다는 것에 놀라웠고 친절한 기사님의 모습에도 반했어요.
한국은 딱 이런 곳이구나를 공항과 택시에서 느꼈습니다. 저들이 제게 이유 없이 친절을 베풀 필요가 없기에 이건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한마디로 평소에도 이렇게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꽤나 어려울 줄 알았던 한국 여행은 지내는 내내 감동을 가져다 줬어요. 길이 헷갈리거나 잘 모르겠을 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바로 알려줬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눈치라면 택시를 잡아서 기사님께 대신 알려주거나 가까운 곳은 직접 안내를 해주기도 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한국은 모두 친구였습니다. 외국인이라 낯설고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서로 금방 친구가 되어 재미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었어요. 실제로 한국어를 아예 못했지만 한국어를 어느 정도 익히고 올 정도로 한국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습니다. 중국과 또 다른 점은 중국은 영어로 소통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서로의 발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불상사가 벌어지기도 했고 중국인들은 대체로 화가 많은 것인지 툭하면 버럭했습니다. 그래서 길게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영어 소통이 잘 돼서 너무 편리했습니다. 이곳이 한국인지 스페인인지 헷갈릴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영어를 쉽게 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실제로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제가 한국에 가서 영어를 사용하면서 불편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본인들이 영어를 잘 못해도 영어가 서툴다며 미안하다는 말로 대화를 시작했어요. 번역기를 돌리며 어떻게든 소통을 이어가려 했고 제가 닥친 문제의 해결을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좋고 한국이 좋았어요. 물론 스페인과 다른 문화들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기도 했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스페인에서 살 때보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제게는 더욱 행복했어요. 실제로 클럽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스페인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오면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냐고 말이죠. 그러자 그 친구는 마치 본인 일처럼 공감을 해주며 외국인들이 와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한다며 정보를 공유해줬습니다. 그 친구가 제게 나눠준 정보들을 바탕으로 하여 진심으로 한국행을 또다시 계획해보고 있어요. 한국 여행을 갔다 온 후 제가 느낀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동안 철없이 살았다던 제 인생을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저 좋은 사람들 속에서 어울리며 살면서 저 역시 좋은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작은 목표가 생겼어요. 남들이 들었을 때는 직업의 꿈을 찾은 게 아니라 고작 그런 목표를 가져왔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게 정말 큰 발전이라는 것을 제 자신은 잘 알고 있기에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실제로 제 말을 들은 스페인 현지 친구가 한국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한국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저와 함께 연구 중에 있어요. 이처럼 한국은 참 아름다운 곳이고 매혹적인 나라였습니다. 중국을 떠올리면 인상부터 찌푸려지고 비행기 값이 너무나 아까워서 배가 아파요. 그러나 그런 중국을 거쳤기에 또 한국으로 갈 수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는 것처럼 중국이 제게는 그런 존재였어요. 좋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기 전에 잠시 들렀기에 한국이 더 좋다는 것을 알게 해줬고 어쩌면 제가 정신을 제대로 차릴 수 있는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중국 여행을 앞두고 계신다면 어느 정도 각오는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반대로 한국 여행을 앞두고 계신다면 언젠가 우리가 만나 친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 이름 듀이를 꼭 기억해 주시고 저를 만난다면 반갑게 인사를 해주세요. 곧 한국에서 자리를 잡고 열심히 살아갈 것이니 앞에 철없는 제 모습은 잊어주시고요. 한국은 제게 많은 영감을 주고 생각을 바뀌게 해준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 고맙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감동 시작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